안녕하십니까. 듀얼로 캐패시티브 커플링 SRAM 심플 AI 엣지 디바이스로 발표할 전민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듀얼로 구조, 브릿지 캐패시터 비트 시프터, 캡덱, 스펙,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CNN은 이미지 분류, 자연어 처리 등과 같은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폰노이만 구조의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컴퓨팅의 메모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연산 방식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경우 정확도가 높고 PVT 변동은 낮지만 에너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 정확도, PVT 변동이 좋지 않지만 면적과 에너지 효율성이 좋습니다. 때문에 저희 존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면적이 작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듀얼로 SRAM 심의 구조입니다. 아날로그 방식 중 커패시티브 커플링 연산 방식을 사용했고, 해당 방식은 스위칭할 때 발생하는 전화 주입 노이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곱셈, 덧셈 연산 장치와 캡덱의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커패시티브 커플링 연산 방식을 통해 전화 주입 노이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노드에 두 개의 열이 묶여 있는 듀얼 로우 구조를 사용해 기존 방식에 비해 더 적은 커패시터 개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적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때려서 소모되는 커패시터 에너지를 감소시켰습니다. 먼저 소개할 구조는 EBT 연산을 수행하는 듀얼 로우 구조입니다. 각 셀에 있는 커패시터 용량 차이가 2배이기 때문에 오른쪽 셀에 저장된 커패시터가 2배 많은 전하를 가지고 있어 두 번째 비트에 128이 곱해지고 첫 번째 비트에 64가 곱해져 EBT 연산을 수행합니다. 연산 결과는 VP 로우에 전압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구조는 4비트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2비트 연산을 수행하는 듀얼 로우 구조를 비트 시프터로 묶어 4비트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연산은 아래 식과 같이 진행됩니다. 왼쪽 부분의 커패시터 용량과 64cc가 VP맥 노드 입장에서 직렬을 이뤄 작게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회로의 커피스터 부하와 타 대 1 비율을 이뤄 기존 2비트 연산식에 타가 곱해져 총 4비트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듀얼 로우 구조를 사용할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해 커피스터 개수가 528개에서 448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칩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커피시터 개수가 줄어든 만큼 에너지 소모도 줄어들어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듀얼로우 어레이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가중치 5, 15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출력 전압이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입력을 인가하는 열을 하나씩 늘려가며 0부터 15까지 입력을 인가해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력이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5비트 입력에서는 입력 전압인 0.9V를 3으로 나눈 300mV가 출력되었고 15의 최대 입력에서는 최대 전압인 900mV 그대로 출력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4비트 캡덱의 구조입니다. 커패시티브 커플링 방식을 통해 설계했으며 커패시터 용량에 비례하여 부하를 가지기 때문에 4비트 입력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캡덱의 정확도 이슈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어레이는 커피시터 기반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캡덱을 사용할 경우 이 왼쪽 그림과 같이 가중치에 따라서 연산에 참여하는 커피시터 용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선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가중치가 0일 경우 셀 커피시터가 그라운드에 연결되기 때문에 셀 커피시터만 보이고 입력이 있을 경우에는 캡덱의 커피시턴스와 이 열의 커피시턴스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피스터 용량으로 조절하여 오른쪽 식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캡덱의 기준 커피스터 크기는 30펜토페럿이고 셀 커피스터의 크기는 1펜토페럿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렇게 설정할 경우 가중치에 관계없이 비슷한 커피스터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캡덱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동작 속도인 1나노세컨드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뒷단엔 어레이와 ADC를 연결한 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16개의 출력 전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설계한 회로의 스펙입니다. 캡덱과 어레이의 출력 전압을 INL, DNL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은 캡덱, 어레이, ADC를 모두 연결한 후 진행했습니다. 캡덱과 어레이 모두 대표적인 기준 성능인 INL은 5LSB 이하, DNL은 1LSB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4비트 양자와 정확도 검증과 기존 논문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표입니다. 왼쪽 도표는 코랩을 사용해 4비트 양자화 모델을 구성해 정확도와 모델에 사용되는 메모리 사용량을 분석한 표입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 정확도가 3%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메모리 사용량은 약 9배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표는 기존 논문과 비교한 표입니다. 저희 조의 경우 커피스트 용량을 줄이고 내부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아 추가적인 외부 신호가 없어 더 빠른 속도로 동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아 전화 주입 노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 조는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어레이, 비트시프터, 덱 모두 커피스티브 커플링 방식을 이용해 설계하여 차지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전화 주입 노이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개의 행을 하나로 묶어 연산하는 구조인 듀얼 로우 구조를 통해 브릿지 커패시터 비트 시프터와 어레이에 더 적은 커패시터 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칩 면적 감소와 커패시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GPDK 45나노 공정을 사용해 설계하였고 1024 GOPS 처리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